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완벽함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흠 하나 없는 모습, 흔들림 없는 태도,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곤 하죠. 하지만 한번 솔직하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까요?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완벽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진솔함입니다. 상처받기 쉬운 연약함을 드러낼 용기, 화려하게 포장된 모습이 아닌 날 것, 그대로의 진짜 모습 말입니다. 사람들은 멋진 하이라이트 영상이 아니라 그 영상 뒤에 숨쉬고 있는 한 명의 인간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잘 짜인 연기가 아닌 진심이 담긴 존재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함께 길을 찾아 나설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는 법입니다. 완벽함은 잠시 감탄을 자아낼 수는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깊은 유대를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진정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내 꿈, 내 아이디어, 내 가능성을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때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할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라며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빛을 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희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비슷한 고민을 듣게 됩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저를 믿어주지 않아요. 지지해주지도 격려해주지도 않죠. 오히려 제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책을 쓰거나 저만의 길을 가려고 하면 그들은 제가 쌓아 올리기도 전에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만 같아 두려워요. 우리는 이처럼 홀로 인생길을 걷고 있다는 느낌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왜 내 가능성을 봐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자기의심의 늪에 빠져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지를 구걸하지 말고 증거를 만들어내십시오. 우리는 흔히 행동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아이디어가 성공할 것이라는 증거를 본 후에야 당신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아닙니다. 심리학에는 착각적 합의 효과라는 인지 편향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의견이나 신념을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똑같이 생각할 것이라고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내 생각은 너무나 명백하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동의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마치 파티에서 나름대로 아주 재치 있다고 생각한 농담을 던졌는데 아무도 웃지 않고 싸늘한 침묵만 흐르는 상황과 같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완벽한 농담이었는데 말이죠. 바로 그 어색한 침묵이 착각적 합의 효과가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1970년대 후반 심리학자 리 로스와 그의 동료들은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려운 도덕적 선택을 하게 한 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예측해보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어떤 선택을 했든 각 그룹은 자신의 선택이 다수의 선택일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거의 반반으로 나뉘었죠. 누구도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압도적으로 옳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당신이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려고 할 때 이 편향은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내 아이디어는 누가 봐도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연히 나를 지지해 줄 것이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냉담합니다. 문제는 당신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당신의 경험과 고민을 똑같이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비전이 얼마나 명백하게 보일지를 과대평가했다는 데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 이것은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신호입니다. 당신이 남들보다 앞서가고 있으며 독창적인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모든 사람의 동의를 기대하는 대신 호기심을 가지십시오. 더 많이 질문하고, 더 깊이 경청하고, 더 현명하게 설명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실패의 적신호가 아니라 독창적인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청신호입니다. 오늘 당장 이것을 시도해보세요. 당신의 아이디어가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고 실질적인 무언가를 만드십시오. 샘플, 시제품, 데모 영상이라도 좋습니다. 말로 설득하려 하지 말고 결과로 증명하십시오. 그들이 예상치 못했던 것을 직접 보여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감명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작은 생각에 갇힌 사람들에게 당신의 원대한 비전을 설명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고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이해해달라고 애원하지 말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때까지 묵묵히 당신의 길에 집중하십시오. 믿음을 기다리지 말고 그들이 무엇이 가능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십시오. 우리는 그저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이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이 당신을 믿어주기를 기다린다면 평생을 기다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시작한 후에도 심지어 당신이 성공을 거두었을 때조차 그들은 당신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시작하세요. 그냥 나아가세요. 희망하고 원하고 기다리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지켜보십시오. 두 번째 열쇠는 거절이 싫은 당신을 보호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의 투사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두려움, 불안, 혹은 과거의 한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거부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아니오는 당신의 아이디어 잠재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들 자신의 과거와 문제의 모든 것이 관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과거에 그들 자신이 누군가에게 안 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아이디어를 거부하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 곁에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투사는 당신 잠재력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 과거를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과거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다음에 누군가 당신을 의심할 때 그것을 내면화하지 마십시오. 대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은 정말 나에 대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그들이 스스로에게 되뇌어온 이야기인가? 자신의 꿈조차 아직 건설하지 못한 사람들이 당신의 꿈을 부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서 조언을 구하지 마십시오. 시끄러운 의견과 실제 경험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한 번도 움직여본 적 없는 사람에게서 길을 묻지 마십시오. 그들이 악하거나 틀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저 당신을 보호하고 싶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많은 부모님 세대가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안정성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할 때
생활비는 어떡할 거니? 미래는 어떻게 책임질 거니? 와 같은 현실적인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그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전과 안정을 바라는 그분들의 사랑의 표현인 셈이죠. 그들의 가치관을 존중하되 그들의 두려움을 나의 두려움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세계적인 속옷 브랜드 스팽스의 창업자 사라 블레이클리는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 가족에게 오랫동안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의견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꿈을 조용히 단단하게 키워나갈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인정과 지지를 구하다 보면 오히려 그 분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감정적인 피드백의 에너지를 빼앗기게 됩니다. 제가 과거 수도원에서 배운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일을 그것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과 나눈다면 그 아이디어의 에너지를 50%나 빼앗기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일을 하기도 전에 인정과 칭찬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묵묵히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 그 후에라도 인정을 구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인정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열쇠는 의심을 당신의 집중력을 높이는 필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도전 스트레스 모델에 따르면 일정량의 압박감과 저항은 오히려 우리의 집중력과 추진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지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저항이 우리를 더 날카롭게 만듭니다. 아니오라는 대답을 예를 더 명확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오늘 당장 사람들이 당신의 아이디어가 안 될 것이라고 말한 모든 이유를 목록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각각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 보십시오. 모든 비판을 당신이 해결해야 할 체크리스트로 바꾸는 겁니다. 의심은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정교하게 다듬으라는 뜻입니다. 의심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정의하라는 뜻입니다. 의심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라는 신호입니다. 지지는 당신을 강하게 만들지만 저항은 당신의 근육을 만듭니다. 지지는 기분 좋게 하지만 저항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지지는 환호를 보내지만 저항은 박수갈채 없이도 계속 나아갈 용기를 줍니다. 지지는 나는 너를 믿어라고 말하지만 저항은 너 자신에게 증명해봐라고 속삭입니다. 저항을 원망하지 말고 그것을 활용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초점을 다듬고 당신의 날을 세우고 당신에게 상기시키게 하십시오. 외부의 소음 없이도 해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무대에 설 준비가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열쇠는 낯선 사람들로부터 당신의 믿음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입니다. 조직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의 연구에 따르면 놀랍게도 당신의 가장 큰 지지자는 친구나 가족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오히려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정체성 고착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가까운 사람들은 당신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실패했던 시도들, 미완성으로 남았던 초고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성장하고 변화할 때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과거의 모습에 고정시키려 합니다. 쟤는 항상 뭘 시작하긴 하는데 끝을 못 보잖아. 혹은 내가 갑자기 무슨 사업이야? 와 같이 말이죠. 그들은 당신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지만 당신의 과거에 대한 기억이 당신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들은 당신의 현재를 봅니다. 그들은 당신이 과거에 얼마나 망설였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오직 당신의 작품, 당신의 메시지, 당신의 에너지를 있는 그대로 봅니다. 그렇기에 편견 없이 이건 정말 멋진데 계속 해봐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기대했던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진정한 관객은 당신의 과거가 아닌 미래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당신의 것을 만드십시오. 낯선 사람들이 당신의 지지자가 되게 하고 당신의 결과가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게 하십시오. 당신의 다음 장을 믿어줄 사람들은 아직 당신을 만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5번째 열쇠는 자신감이 생기기 전에 먼저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신감이 생기면 시작하겠다고 말하지만 심리학은 그 반대라고 증명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가 디창한 자기효능감 이론에 따르면 자신감은 행동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이것을 역량 자신감의 선순환 고리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어떤 행동을 취하면 비록 서툴고 불완전하더라도 당신은 역량을 쌓게 됩니다. 아, 나도 이걸 할 수 있구나라는 작은 감각이죠. 그 역량이 증거가 되고 당신의 뇌는 그 증거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구축합니다. 자신감은 시작하기 위한 허가증이 아닙니다. 그저 꾸준히 해나가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연설가가 되기를 기다리지만 사실 대부분의 뛰어난 연설가들은 수없이 망치고도 다시 무대에 오를 용기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준비가 되어서가 아니라 수많은 반복을 통해 자신감을 얻어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시작할 만큼 자신감이 있는가? 라고 묻는 대신 내가 할 수 있다는 증거를 쌓기 위해 어떤 작은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이메일 한 통을 보내고 영상의 첫 1분을 녹화하고 글의 첫 문장을 쓰십시오. 떨리더라도 일단 모습을 드러내십시오. 6번째 열쇠는 실패를 전략적으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완벽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정성을 원합니다. 위험을 숨김으로써 지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을 솔직하게 인정함으로써 신뢰를 얻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거창하게 포장하며 완벽한 모습으로 공개하려 애쓰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과 보는 사람 모두에게 너무 큰 압박감을 줍니다. 대신 부드럽게 시작하세요. 저는 지금 작은 실험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려고요. 이러한 솔직함은 존중을 얻습니다. 당신의 비전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조차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완벽함은 감탄을 자아내지만 연약함은 연결을 만듭니다. 당신의 서툰 모습, 고민하는 과정, 그 모든 것이 진짜 당신이며 사람들은 바로 그 진짜와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 열쇠는 다른 사람이 틀렸음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하겠어와 같은 외적인 동기는 단기적으로는 강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오래 지속되는 내적인 동기, 즉 개인적인 의미와 목적의식에서 나옵니다. 복수심은 결국 분노와 시간 낭비에 대한 후회만을 남기지만 목적이 이끄는 성공은 자신감과 잠재력에 대한 확신, 그리고 열정을 키워줍니다. 오늘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한 사명 선언문을 한 줄 적어보십시오. 나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이 일을 한다. 나는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믿는 법을 배우기 위해 이 일을 한다. 그것을 당신이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두고 당신의 다으로 삼으십시오. 만약 아직 아무도 당신의 아이디어에 박수를 쳐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남들보다 앞서 있다는 뜻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지는 나중에 따라올 수 있지만 당신의 믿음은 반드시 먼저 와야 합니다. 결국 당신 스스로가 한동안 홀로 설 만큼 당신의 아이디어를 믿지 못한다면 나중에 몰려들 군중을 맞이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길을 묵묵히 걷는 여러분을 저는 언제나 이곳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능성은 당신이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